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청자분들한테 보이는 게 뭔지 한번 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제가 이 능력이 없어서 10 trillion dollars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10조 달러 지폐입니다. 짐바브웨이 돈이에요. 2008년에 짐바브웨이 돈 100억 달러를 1달러로 바꾸는 화폐 개혁이었어요. 그것도 안 돼서 그 다음 해에는 1조 달러를 1달러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또 시도했습니다. 그것도 안 돼서 2014년에는 자국의 화폐를 포기를 합니다. 제가 현역 국회의원일 때 누가 짐바브웨이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이걸 기념으로 하나 주신 거예요. 이 종이 조각이에요. 그 의원님이 저한테 이 돈을 줄 때는 US 달러로 10달러 수준이었어요. 10달러. 이게 10조 달러 지폐예요. 이 종이 쪼가리가. 요즘 국내에서 화폐개혁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제 성격도 있지만 제 전공 영역 아닌 거는 안 건드립니다. 아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경제학자도 아니면서 왜 돈 얘기를 하냐. 화폐개혁 얘기가 나오는 한국에서 자꾸 이런 소문이 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의 문제,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일반 중학교 3학년 학력을 가진 우리 일반 주부들, 우리 세대의 주부들, 지금은 그보다 학력이 훨씬 높지만 가지고 있는 평균 수준의 지식으로 봐도 이 화폐 개혁을 왜 하냐 하면 물가 관리 하기 위해서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IMF 1997년 IMF를 경험한 이후부터 20여 년간에 걸쳐서 달러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1100원에서 1200원대, 뭐 어떤 때 조금 더 넘어갑니다만 아주 안정적으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5년간에 물가 상승도 2%를 넘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객관적인 숫자로 보면은 물가가 아주 안정이 돼 있고 달러 외환율 관리도 제대로 있고 외환 관리도 사실은 뭐 국가 지금 외환고가 거의 한 400조 정도나 되니까요. 그런데 느닷없이 왜 화폐개혁 얘기가 나오고 이게 요새는 심심치 않게 나오고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뭐 이 정권 때 박 정권 때까지 다 합쳐서 국가에 이 경제 전문가라는 원로들을 불러가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까라는 오찬 모임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뭘 택하겠다는지 뭐 하겠다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그날 경제 전문가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는 몇 군데 기사가 화폐개혁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어떤 팔로우업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추측해보는구나 유추해보는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그 회동이 있은 지 한 달 지나서 자꾸 화폐개혁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이걸 간단하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조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앞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왜 이게 경제적인 이슈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이슈냐. 우리가 제 경험은 한국이 53년에 화폐개혁하고 62년에 했지만 53년은 제가 태어나던 해라서 모르고 62년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기억을 해요. 이 10환이 1원으로 바뀐 걸 기억을 합니다. 그 후로는 지금 62년에서 2019년이니까 57년 동안 화폐개혁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비해서 국가의 경제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경제도 상당히 발전이 되고 안정화가 됐는데 화폐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정권에서는 화폐개혁 자체를 이런 경제적인 이유보다 다시 말하면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하나의 몸부림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를 어디로 두고 있냐면 정치적인 이유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화폐개혁을 하면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의 파급 효과라든가 그리고 슈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고 경제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연장 혹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 정부는 뭐라도 하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나 무모함을 요새 각 분야마다 다 보여주고 있으니 화폐 개혁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죠.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달러에 비해서 1000배나 더 큰 화폐 단위로 우리가 얘기해 준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냐? 이제 좀 낮출 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하고 그러나 그게 불편하다. 그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화폐 개혁을 하면은 바로 경제가 사는 건 아니지만 착시 현상은 충분히 줄 수 있어요. 뭐가 막 생각해 보세요. 100대 1로 한다 치면은 압구정에 20몇 평짜리가 20억이라 칩시다. 100대 1하면 2천만 원이에요. 20억 같으면은 쳐다도 못 볼 걸 2천만 원? 나도 시도해 볼 만한데. 그리고 20억짜리 집이 20억 5천만 원 이러면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부담을 느끼지만 2,050만 원이라 하면은 그 50만 원 더 쓰는 부담을 안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막 착시 현상에 의해서 시장이 막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야 경제가 정말 활성화된 게 아니냐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물가가 또 올라가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면 경제가 성장합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최근 20년 사이에서 전 세계에서 화폐 개혁을 한 나라가 10개국 정도 됩니다. 그중에 성공한 나라는 딱 터키 하나뿐이에요. 터키가 성공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에르도안 지금 대통령 2014년부터 대통령 된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 당시 총리였어요. 2003년부터. 근데 터키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 1998년부터 이 경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7년간에 걸쳐 2005년까지 7년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통화 가치를 7년에 걸쳐서 서서히 안정을 시켜놓고 난 뒤에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터키는 성공한 거예요.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냐? 2003년부터 총리를 한 에르도안이에요. 그 당시는 총리였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 당시 에르도안이 대통령이었다면 이걸 성공했을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면 이걸 7년 걸릴 것도 없이 파퓰리즘을 갖다 붓고 독재주의를 갖다 부어가지고 2, 3일 만에 뭐 북한처럼 일주일 만에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러면은 이 부작용 어마어마한데 터키의 통화개혁이 실패하지 않은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통화 가치를 7년 동안 서서히 이 안정화시키고 마지막으로 화폐 개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어요. 유일하게 성공한 게. 이거 크게 실패한 나라. 이 2014년에는 짐바브웨의 자국 통화가 없어요. 이 바로 10조 달러 지폐 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요 동그라미 보이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보세요. 그리고 가까운 예로 북한을 들 수 있는데 북한의 화폐 개혁을 들 수 있는데 제가 북한의 화폐 개혁을 보면서 이 정권이 화폐 개혁을 실시한다면은 이거는 100% 실패다라고 생각하는 게 북한 화폐 개혁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2008년 8월에 김정일이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난 뒤 마음이 급해진 김정일이 2009년 1월 1일부터 김정은에게 공개적인 후계 수업을 합니다. 공개적인 후계 수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김정은이 손을 댄 게 뭐냐면 내 경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평양에 10만 호 지라는데 아버지 이거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김정은의 첫 작품 권력 세습을 받기 전 첫 작품이 화폐개혁이에요. 화폐개혁. 에? 특히 평양 10만 호를 짓는 데에 장성택이 그 10만 호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장성택이 중국 가서 돈도 빌려오고 어쩌겠지만 김정은이 야 손 떼라.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화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복잡하게 중국 가서 뭐 거지같이 손 내밀고 돈 빌려오고 중국에 의존하고 더구나 장성택이 누굽니까? 김정남이를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앞질러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고 한 게 화폐 개혁이에요.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 중국 가서 빌려오지 말고 국내에 전부 숨겨놓은 장마당의 돈 주들의 금부치 털어내야 된다. 그게 화폐개혁이야. 화폐개혁을 딱 일주일 동안 합니다. 2009년 11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7일까지 합니다. 7일까지 7일 동안 합니다. 이 사이에 돈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내고 바꿔주는 돈을 100대 1로 바꾸는데 10만 원까지만 바꿔준 거예요. 10만 원까지만. 10만 원 넘는 돈은 휴지야, 휴지.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금부치, 특히 돈주들은 현금을 안 갖고 있고 북한에 돈 있는 사람은 북한 지폐를 별로 안 갖고 있어요. 금이나 유로 하나, 달러나 위안 하나 이렇게 갖고 있으니 그 친구들은 아예 은행에 갖다 맡기지도 않아요. 북한 은행이라는 건 갖다 맡겨놓고 찾을 때 뇌물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그 은행 돈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누가 은행에 갖다 넣겠어요. 집에 전부 돈 상자 뭐 나무 밑에 숨기고 장롱에 숨기고 다니는 걸 털어내기 위해서요. 그때 북한 돈을 10만 원 이상 갖고 있으면서 바꾸지 못한 건 전부 휴지 조각 된 거예요. 그 돈을 털어내고 정부에게 갖다 바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또 돈 바꿀 때는 이거 일일이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얼마, 장부에 다 적을 거 아닙니까? 누가 얼마 바꿨다고. 그러니까 돈 털어내는 방법으로,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정 량 이상의 돈은 휴지 조각 만들기 위해서 한 짓이에요. 김정은이 진짜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보다는 장성택이가 김정남을 끼고 친중 쪽으로 정책을 쓰면서 김정남을 후계자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 대응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이 일종의 화폐개혁이라고 보면 됩니다. 화폐개혁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대실패예요. 슈퍼 인플레이션이 된 겁니다. 한 달 월급을 받아서 계란 10줄을 못 사는 정도로까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폐개혁을 하라고 지명을 한 지시를 받은 재정경제부장 박남기죠. 그때 원래 경공업상을 하던 사람인데, 경공업상이라는 건 장사상이 아니고 이 우리로 치면 장관이죠. 그러다가 재정경제부장이 된 거예요. 바로 1월 20일 날 해임 조치해버리고 3월 12일 날 총살시켜버려요. 바로 밑에 같이 이 박남기 재정경제부장을 돕던 부부장, 김태형 부부장까지 이 강건 군사학교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총살을 시킵니다. 실패했다고. 이 정권이 화폐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하려고 정말 추진을 한다면, 그리고 그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북한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장롱에 숨겨놓은 지금 2018년 8월 기준에 시중에 부동자금이 1117조였어요. 투자처를 못 찾는 거야.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기업을 때려잡기 식으로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해요? 그리고 투자를 해도 본전이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투자를 안 합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두들겨 패 잡아서 그 돈 내놔라. 밖으로 내놔라. 혹은 5만 원권 내놔라. 두들겨 패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고 나면 우리가 살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경제가 살까요? 착시 현상은 확실히 있을 겁니다. 소주성 아무리 선전해봐야 소주성이라는 게 진짜 소주 먹고 성질 내는 것밖에 안 되는 식으로 됐어요. 성공 아니에요. 대실패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지금 모든 걸 꽝꽝 묶어놓고 불만이 극도로 팽배하니까 뭔가 경제 활성화되는 착시 현상을 줘야 된다. 장사 잘 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면 경기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막 사고 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짜리 아파트가 2천만 원 되면은 겁없이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서민들이.
막 황내 지르고 소비하고 할 거죠. 그러면 이 정권이 봐라. 화폐 개혁 정책이 얼마나 성공하냐 한데 불과 2, 3개월 내에 올 슈퍼 인플레이션 기다리고 있는 슈퍼 인플레이션 이 정부가 감당할 준비 전혀 안 돼 있어. 왜? 그거는 빤한 얘기예요. 왜 제가 터키만 성공했다 하느냐. 브라질 6번 통화개혁했어요. 근데 다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돈 단위를 계속 낮추면서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난 데는 통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는 아니고 통화를 다시 말해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아무리 디노미네이션을 하고 해도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불을 좀 피워놓고 불쏘시개를 계속 했는데 불이 일단 진전이 됩니까? 안 돼요. 폭발한 거죠. 뭐 룰라가 그렇게 국민들 지지를 받고 성공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결국 파퓰리즘으로 감방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은 이것이 화폐개혁을 통해서 국민들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고 경제를 살릴까의 관심보다는 정책을 이행하는 걸 보면은 국민 저소득층 경제 활성화 관심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특히 독재국가는 화폐개혁을 자기들 정권 유지용으로 썼어요. 북한은 더더구나 이 화폐개혁을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김정은은 시도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서울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만약에 시도의 의도가 있다면 그 화폐개혁이 김정은의 의도와 닮지는 않았을까 몹시 두려운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좋으니 정권은 유지시키고 정권을 연장시키자. 인민이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집권을 하자. 김정은과 뭐가 다른 데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참 너무 불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